안녕하세요. 수시를 이제 지원할 때가 되었죠. 자, 이럴 때 학종과 교과 이 둘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내가 지원해야 될까? 합격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전형은 어떤 것일지 많이 고민이 되죠. 소신껏 쓰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전년도의 결과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홍동호 입시톡 학종일까 교과일까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 국민대 인문계열편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인문계열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방법입니다. 자연계열은요, 국민대 자연계열 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위주로 인문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로 중요한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자, 먼저 모집 인원에서 보면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에 158명에서 올해는 183명으로 2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67명을 선발했었는데요, 올해는 209명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58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5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요, 작년도에 147명에서 올해는 157명으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58명이나 감소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와 같이 전형 방법이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요,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반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도요,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국민대학교의 인문 모집 단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58명이나 줄어든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있어서는요, 작년도에 비해서 경쟁이 다소 치열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신과 함께 수능이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이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기록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요, 아래 링크에 있는 이전에 방송한 학생부 기록 전략편에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인원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쟁이 작년도보다 다소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각각의 모집 단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은요, 국민대학교 인문 모집 단위에서 작년도의 성적 결과입니다. 이 작년도 성적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한번 가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4학년도 전형 안내,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 또는 카카오톡에 홍동호 20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글로벌 인문 또는 지역 대학의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자, 국어 국문학 전공, 글로벌 한국어 전공, 영어 영문학부, 중국 어문 전공, 중국 정경 전공, 한국 역사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집 인원에서는요 교과 성적 우수자, 교과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여기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2명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55명에서 48명으로 7명이 감소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특히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서는요. 작년도에 17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13명입니다. 다른 모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인원의 감소라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경쟁률을 보면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뭐 그 특별하게 높아 보이는 그런 것은 없죠. 당연히 학종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나 살짝 높겠지만은요. 역시 국민대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한 만큼 각 전형이 골고루 유사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원자들을 살펴보면요. 각 모집단위별로 이제 상당히 상이하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국민 프론티어에서는요. 국어 국문학 전공과 영어 영문학부 모집 단위에서 상당히 높은 충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영어 영문학부와 한국 역사학과가 높은 충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내신 평균 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균 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격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대 정도의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 평균 성적에서 최저가 그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국민대학교에서 최저가 평균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한다면 가급적 평균에 거의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사실상 내신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내신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보시면은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성적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어문 전공 또한 중국 정경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요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정세의 변화 이런 것의 어떤 반영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균 성적에서의 큰 차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줘야 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안정적인 성적을 가지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원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과학과 법과대학입니다.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미디어 전공, 광고 홍보학 전공,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법학부 이런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에 67명 모집이었는데 올해는 75명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선발되는 것은요. 특히 행정학과에서는 2명이, 교육학과에서는 2명이, 법학부에서는 3명이 증가한 모집 단위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109명에서 86명으로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행정학과와 같은 경우에서는요. 4명이, 정치외교학과에서는 5명이, 사회학과는 3명이, 그리고 법학부에서는요. 무려 7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거. 따라서 이러한 모집 단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거의 유사한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죠. 정치외교학과만 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쟁률인데요.
작년도 경쟁률에서 본다면 어쨌든 뭐 국민대라고 하는 어떤 선호도가 있죠. 이 선호도가 있는 만큼 대체적으로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교과 성적 우수 전형에서는요, 교육학과가 가장 높은 12.75대 1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요, 광고 홍보학 전공이 5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다음으로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도 광고 홍보학 전공이 2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내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집 단에서도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사회과학이나 법과대학에서도요, 평균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세적인 어떤 변동이 있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격차가 큰 반면에 다른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간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대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큰 어떤 성적의 격차, 편차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사회학이나 법과대학도 국민대학교 종합전형에서는요, 나름대로 어떤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경상경영대학입니다. 경상경영대학에서는요,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부의 경영학 전공, 글로벌 경영 전공, 경영정보학부 입문 모집 단위와 그 다음에 재무금융전공, 회계학 전공,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입문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원수에서 보시면요, 인원수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은 작년도에 55명에서 올해는 70명이에요. 무려 15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비해서 대표적인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작년도에 103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대폭적인 감소를 했습니다. 이 대폭적인 감소를 한 모집 단위 중에서도 가장 큰 감소는요, 경영학 전공입니다. 작년도에 29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무려 9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죠. 작년도에 43명에서 49명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경영학 전공에서는 3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학부에서 오히려 2명이 증가한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쟁률에서 보시면은요, 경쟁률에서 교과 성적 우수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은 경제학과입니다. 19.4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요, 글로벌 경영 전공으로 19.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는요, 15.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경영학 전공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모집 단위들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글로벌 경영 전공이 올해 교과 성적 우수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충원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별로 어떤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은요, 교과 성적이 보다 많은 어떤 충원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면 경상경영대학에서는요, 높은 성적, 즉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국민대학교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충원을 보여줬던 것은요, 경영학 전공입니다.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 경제학과와 국제통상학과가 가장 많은 충원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내신 성적에서는요, 대부분의 이제 교과가 가장 높겠죠. 그러나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상, 특히 또 경영 계열인 만큼 다른 학종의 모집단인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도요, 좀 더 높은 어떤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신 성적에서 보시면은요, 글로벌 경영 전공이 낮은 5.42의 어떤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사실상 내신보다는 글로벌 경영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학교 활동,
이 부분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하는 점, 그 이후에 모집단에서는요 이제 학교 교과 성적에 대한 것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인 바로 교과 성적 우수 전형에서는요 인원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 전공이 3명이 늘어났으니까 1.90에서 좀 더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위치상 사실상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또한 감안을 해두고요. 나머지 금융 전공이나 회계학 전공에서도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2024년도 수시 모집을 위한 국민대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어떤 변화나 그 다음에 어떤 내신 성적의 분포 이런 것을 참조해서 내 성적이나 내가 했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모집 단위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 전략을 만들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국민대학교 인문모집단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